이번에는 아크 프로토콜과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 두 개를 비교하는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LMM을 사용했고요. 아크 프로토콜에 대한 문서를 업로드한 다음에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비교를 하라고 시킨 결과물입니다. 화면을 크게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아크 프로토콜이 있고요. 오른쪽에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냥 줄여서 아크와 라이트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어는 둘 다 레이어 2예요. 레이어 2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주요 목적으로는 조금 더 화면을 키울게요. 자, 주요 목적으로는 저비용의 오프체인 비트코인 거래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아크의 문서를 분석한 LMM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라이트닝은 빠르고 저렴한 오프체인 비트코인 거래. 목적은 다 같습니다. 온체인으로 진행하기에는 수수료나 그다음에 시간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비용으로 빠르게 비트코인 결제를 하기 위한 목적은 동일합니다. 자, 기본 구조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채널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쌍방 간의 채널을 개설하고 그 채널이 연결되어 있는 다른 채널끼리는 이렇게 홉해서 점프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불 채널 기반의 기본 구조인데 아크는 공유 UTXO 기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VTXO, 버추얼 UTXO라고 해서 VTXO라고 기본적으로 부릅니다. 자, 트랜잭션 모델, 그러니까 거래 모델은 UTXO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VTXO로 만든 금액을 비트코인에서 UTXO라는 것이 거래의 그 그러니까 동전을 모아서 어, 돈을 보내고 받고 하는 어떤 그런 멘탈 모델을 UTXO로 구현을 한 건데 VTXO가 UTXO와 동일하기 때문에 UTX 모델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반면에 라이트닝은 채널 잔액 단위로 보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 사이에 잔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바운드 유동성과 아웃바운드 유동성을 계속 체크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뭐 조정하는 조정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크는 ASP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 서비스 모델에 있어서는 중앙자가 필요하다. 반면에 라이트닝은 없습니다. 채널과 채널들끼리 그냥 거래를 틀게 되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곳들끼리는 다 채널 사이에 그 연결을 통해서 거래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서비스하는 아크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ASP가 존재하는데 그러면 중앙에 있는 누군가를 믿어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비트코인을 탈취하거나 먹튀를 하거나 할 그런 가능성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인데 ASP하고는 멀티시그 방식으로 상호 거래를 하기 때문에 ASP가 혼자 먹튀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그 모델의 특징이 있다라고 아크 프로토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보딩 과정, 그러니까 무언가 그 참여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그런 과정, 이것을 온보딩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간단한 것 같습니다. 설정이 불필요한데 특징으로 보면 ASP가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토스나 아니면 카카오뱅크나 이런 그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 뱅킹, 그러니까 옛날 구형 그 모바일 뱅킹이 아니라 좀 최신 그 핀테크가 좀 강화된 모바일 뱅킹 정도의 느낌이 될 만큼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스트라이크를 가입해서 그냥 바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대신에 스트라이크나 워로사에다가 내가 나의 UTXO를 트랜잭션을 해서 VTXO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설정할 필요 없이 좀 간단한 반면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셀프 커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노드를 운영하려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채널도 개설해야 되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런 유동성의 개념도 있어야 되고 이걸 관리해야 되는 복잡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크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트랜잭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은 라운드 기반 또는 즉시 라운드 외적으로 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 두 개가 있고 트랜잭션 라이트닝은
채널 간의 라우팅, 주고받고 하는 그런 라우팅 과정이 거쳐진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동성 관리 같은 경우에는 ASP가 VTXO를 보내준 사람의 그 유동성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다시 한번 그 트랜잭션을 공유 UTXO에 해당되는 트랜잭션을 날리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는 그 ASP가 VTXO를 다 모아서 이것을 알아서 그 속안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 유동성 관리는 라이트닝은 반면에 사용자가 채널 그 잔액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중앙화와 중앙화가 없는 탈중앙화의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일부 ASP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그 ASP가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중앙화 시스템이지만 탈취하거나 먹튀를 할 수 없다라는 데 있어서는 굳이 신뢰할 필요가 또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크와 라이트닝의 장단점이 여기서 이런 데서 이제 드러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금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가 언제든지 온체인으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냥 커스터디 라이트닝 앱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라이트닝 그 앱을 운영하는 워로사나 스트라이크가 없어지거나 갑자기 먹튀를 하면 그 속에 있었던 내 사토시가 날아가는 반면에 여기는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그런 멀티식으로 상호간의 계약을 맺기 때문에 자금의 안정성은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열려 있는 동안에만 이 자금이 안전합니다. 강제 종료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금은 물론 강제 종료가 된다고 해서 나의 사토시가 날아가진 않지만 강제 종료되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트랜잭션이 발생해서 수수료를 내고 채널이 폐쇄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라이트닝 채널을 열었다가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특별하게 라이트닝으로 사토시를 지불할 만한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좀 한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더니 자동으로 채널이 닫혀 있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채널이 닫히면서 자동으로 트랜잭션을 날리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이미 인위적으로 지불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그 차이가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 모델, 트러스트 모델은 ASP에 대한 부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 되어 있고, 라이트닝은 무신뢰입니다. 채널 상대방 사이에 신뢰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채널을 열겠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반대편이 그 채널을 그 동시에 열어주는 어떤 그 의사가 있으면 채널이 열리자마자 채널 간에는 전혀 신뢰가 필요 없이 내가 제공하는 유동성에 따라서 주고받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ASP에 대한 아크는 ASP를 일부분 신뢰하지만 자금은 안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부분적 신뢰라고 이렇게 LMM은 정리를 했습니다. 확장성 측면에서는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죠. ASP가 뭔가 이렇게 확장하는 대로 또는 많은 사람이 UTXO를 VTX로 바꿔주면은 서비스가 계속 커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라이트닝은 채널을 개설할 때 이 유동성 용량에 따라서 제한이 됩니다. 제가 100만 사토시로 채널을 열었으면 100만 사토시 내에서 이렇게 운영이 될 것이고, 500만 사토시가 로 채널을 열었으면 500만 사토시 내 중에서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 용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은 뭐 중간 수준이다라고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현의 복잡성 측면에서는 이 아크는 ASP를 여는 데 있어서는 뭔가 복잡한 요소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그냥 가입한 다음에 트랜잭션을 날리고 바로 사용하는 그런 정도로 단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실제 서비스가 나오고 지갑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 라이트닝은 채널 관리, 라우팅, 유동성 관리 등등등등 좀 복잡한 요소가 다수 있고, 심지어는 요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풀노드를 만들고 풀노드에 전체적인 비트코인의 전체 장부를 받은 다음에 라이트닝 노드를 설치하고 라이트닝 노드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툴들도 설치하는 등등의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열고 채널을 관리하고 유동성 관리하고 하는 등으로 제가 볼 때는 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그냥 커스터디형 지갑을 사용하면 이런 아크를 그냥 사용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복잡도가 낮아지지만 그거는 커스터디형이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안정성이 이제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코버넌트 요구사항,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요구사항. 이상적으로는 그런 코버넌트를 사용하고 대안으로 의사 코버넌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의 어떤 요건들이 이 중앙에 대한 ASP를 일부분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나 약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지만 라이트닝은 전혀 불필요하다. 그냥 채널 관리하고 채널을 열어서 쓰면 된다. 자, 즉시 결제 부분에서는 아크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 라이트닝도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갑에 내가 잔액이 그 있는 것이 이 유동성하고 잔액하고는 또 조금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즉시 결제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그런 걸 보면 되고, 당연히 아크도 내가 BTXO로 바꾼 사토시 양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만큼의 즉시 결제는 가능한데, 여기는 이 OOR 거래 라운드를 그 라운드 밖에 OOR 거래로 즉시 가능하고, 여기도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는 바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라인 수신 기능 같은 경우에 이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노드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아크 같은 경우에는 ASP가 있기 때문에 내가 VTXO를 한번 전환해 놓으면 그냥 언제든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라이트닝은 라이트닝 노드가 죽어버리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닝 노드가 죽었을 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라이트닝 노드에 대한 그 니모닉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채널에 대한 데이터 백업 이런 것들을 잘 받아놔야 오프라인이 됐을 때 라이트닝은 다시 살리거나 채널을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는 반면에 아크는 프로바이드에 붙어서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크와 라이트닝 중에서 아직 아크 프로토콜이 제대로 무언가를 출시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아크를 지원하는 지갑을 아직도 본 적이 없지만, 현재까지 이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느 정도 계승을 했고, 단점으로 생각되는 온보딩 과정이라든가 채널을 만들고 관리한다라는 그런 복잡성은 대폭 낮춰준 나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레이어 2가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할 것 같고요. 이 두 개 중에 어떤 한 개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상용화돼서 전 지구적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아크는 이제 프로토콜 레벨, 이 이론적인 레벨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고, 이것이 알파나 베타 정도 수준에서 뭔가 런칭이 되면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무언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정리한 정도 수준으로 본다면, 이것이 진짜 구현이 된다면 저는 꽤 재밌는 그런 소액 지불 레이어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관심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아크 프로토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뭐 추가적인 어떤 무언가가 있을 때는 그걸 좀 바로바로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익지만 좀 정리를 한번 쭉 해본 김에 라이트닝 네트워크하고 한번 비교하는 그런 표를 LMM에다가 시켜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걸 가지고서 한번 설명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